자, 우리가 이제 그 DB 관련 작업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마이바티스는 이제 SQL 명령어를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려는 JPA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 JPA는 SQL을 거의 작성하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고 함수를 작성하면 SQL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고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죠. 파이썬 장고에 보면 SQL을 거의 안 쓰고요. 함수 호출하면 SQL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졌었어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JPA를 쓰는 프로젝트도 있고 마이바티스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주로 많이 했는데요. 이제 JPA도 조금씩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JPA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 보려고요. 이제 MySQL하고 스프링 JPA랑 실습을 하고 또 MySQL하고 오라클하고 또 JPA 연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MyJPA 패키지 come example MyJPA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고요. come example MyJPA. 자,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는요. 자, 라이브러리 거의 비슷한데 마이바티스를 이번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마이바티스 대신에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JSP 대신에 타임 리플도 써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패키지 라이브러리들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JDBC, 롬복, MySQL이에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 데브툴즈, 스프링 웹, 타임 디프에 또 어베일러블에 가서 JPA를 검색해 보면 스프링 데이터 JPA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7개 라이브러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빌드.그레이드를 열어보세요. 빌드.그레이드에다가 모델 매퍼라는 패키지를 하나 의존성을 하나 추가할 거거든요. 빌드.그레이드에 디펜던시즈 추가를 하는 거예요. 네, 추가하고 그래들 리프레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MySQL에서 해보려고요. MySQL 유저 계정에 들어가서 스프링 JPA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MySQL 들어가서 스프링 JPA라는 DB를 만들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잘 된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열어서 MySQL 연결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면은 이 JPA, spring.jpa 이번에 실습할 JPA에 대한 설정을 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네,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프로퍼티즈 설정. 그래서 다시 보면은 JPA MySQL 드라이버 DB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SQL을 콘솔에 출력해주는 옵션, SQL을 포매팅해서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하는 옵션이고요. DDL 오토는 테이블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옵션이고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모델 매퍼 컴피그라는 클래스를 만들겠는데요. 여기다가 루트에다 만들면 되세요. 이 모델 매퍼라는 걸 만들었고요. 컨피규레이션은 설정이죠.
컨피그레이션은 스프링의 설정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빈이 붙어 있으면 서버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함수죠. 예, 그러면 서버가 켜지면은 이 빈이 붙어 있는 이 함수가 실행이 돼서 모델 매퍼라는 클래스 객체가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모델 매퍼가 뭐냐면 좀 이따 이제 하겠습니다만, 자, 이번 실습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DTO를 많이 썼잖아요. 예, DTO가 있어요. 근데 DTO와 별개로 이 entity라는 그 요소를 만들 거예요. 자, 이게 차이가 뭐냐면 entity는 이게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되고요. 테이블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DTO는 DTO도 테이블이었죠. 자, 근데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상품 정보를 저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품 그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없지만 필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DTO. 예, 그런 경우는 DTO를 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데이터를 말 그대로 이제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를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다가 그 테이블과 이제 연결하는 기능도 같이 썼는데 이번에는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얘는 완전히 테이블 전담이고요. 이건 테이블보다 좀 더 이제 그 값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번호를 넣습니다. 그러면 뭐 010-1234-5678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필드에 넣기도 하지만 이걸 3개로 끊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필드를. 네, 필드를 3개로 끊어요. 그러면 근데 테이블에는 필드는 1개죠. 근데 홈에는 필드를 3개로 나눠서 넣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DTO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예, 약간 용도가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이 모델 매퍼가 뭐냐면 이 DTO랑 엔터티를 서로 이제 그 교환하는 역할, 그게 이제 이거가 되겠어요.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DTO랑 비슷한데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일단 여기 entity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entity가 붙어 있으면 테이블 모델 클래스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멤버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id라는 게 뭐냐면 프라이머리 키를 말하는 겁니다. 예, 유저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필드들을 테이블에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엔터티라는 그 객체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이 DTO랑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DTO도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엔터티가 붙어 있으면 얘는 테이블을 만드는 객체 단위겠죠. 테이블. 자, 이 클래스랑 멤버 테이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의 이제 어떤 이제 모형이라고 할까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ID가 있죠. 얘가 붙은 필드는 얘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필드들은 테이블에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자, 이 JPA는 개발자가 SQL을 최소한으로 쓰게 해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조인 같은 것도 거의 이제 관계로 다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로 처리를 하고요. 네, SQL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DTO대로 또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화면에서 컨트롤러로 넘길 때는 DTO를 쓰고요. 또 컨트롤러에서 모델하고 이제 데이터 주고받을 때는 엔터티를 씁니다. 네, 그렇게 역할 분담을 좀 할 거예요. 자, 멤버 DTO고요. 똑같죠? 네, 똑같은데 아까랑 좀 다른 어노테이션 2개가 빠진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멤버 DTO를 만들고 필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만들었고 이제 얘는 테이블하고 매핑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 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앞에 실습에서는 우리가 DTO의 역할이 좀 넓었죠. 폼 데이터를 담아서 넘기기도 하고 또 마이바티스에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잖아요. 이제 나누는 거예요. DTO는 폼 데이터만 다 처리합니다. 엔터티는 마이바티스하고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멤버 리파지터리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익스텐즈에서 JPA 리파지터리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겁니다. 상속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형 확인하시고요. 여기 함수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 추가하고요. 자,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는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 익스텐즈 해서 이 JPA 리파지터리라는 인터페이스가 스프링 JPA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앞에 자료형이 두 개가 들어갔죠. 앞에가 클래스, 엔티티 클래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의 자료형이에요. 지금 테이블은 멤버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유저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죠. 유저 아이디가 스트링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적어 주는 것이고요. 자, 옵셔널이라는 건 값이 없을 때가 있죠.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셀렉트를 합니다. 근데 이거 철자 대소문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규칙이 find by, 그 다음에 이제 find by 다음에 필드명 and 필드명이거든요. 근데 이 표기법은 철저하게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표기법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근데 표기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이건 지금 뭐냐면 이거거든요. 멤버에서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레코드를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find by 찾는데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찾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 거죠. 이게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거든요. 그러면 여기 필드명이 유저 아이디고 필드명 이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단어들이. 그래서 이제 규칙을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세요. 이렇게 규칙이 강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에러 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넘겨주는데,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쿼리 날렸는데 레코드가 없을 수도 있죠. 널이죠. 그럼 널 포인터 익셉션이 자주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옵셔널이라고 붙여야 돼요. 옵셔널. 옵셔널이라는 건 이 레코드가 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컨트롤러에서 이제 첫 화면을 먼저 띄워야 되니까요. 컨트롤러, 자, 여기에 보면 멤버 리파지터리가 오토와이어드가 돼 있죠. 아까 인터페이스였는데 미리 스프링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능에다가 우리가 아까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검색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한 거죠. 얘를 불러왔고, 모델 매퍼, 이 모델 매퍼의 역할은 DTO하고 엔터티를 서로 이렇게 교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자, 처음에 이제 멤버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멤버 리파지터리에 find all, 나는 find all이라는 함수를 만든 적이 없는데요. 그게 아까 인터페이스 속에 여기 보면 JPA 리파지터리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안에요. 보면은 여기 함수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find all 여기 있죠. 입이 내장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모든 레코드를 가져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find all 하면 이제 select 모든 레코드를 이제 검색하는 기능이고요. sort 이것도 다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sort by ASC니까 뭐겠습니까? 오름차순이라는 얘기죠.
회원 이름 순으로 오름짝 순 정렬해서, 그러니까 SQL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SQL이 나올 텐데요. 이 얘기죠. 이런 SQL을 우리가 마이바티스에서 직접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렇게 함수를 적어주면 SQL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해서 이 멤버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리스트인데요. 그냥 리스트로 바꿔주세요. 자, 이번 실습할 때는 우리가 이제 부트스트랩을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를 해보실까요? 부트스트랩이요. 부트스트랩 사이트에 가서 이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눌러보세요. 다운로드 눌러보면 compiled CSS and JS 이게 필요한데요. 다운로드요. 그럼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됐으면 압축 풀어보세요. 압축을 풀어서 부트스트랩 안에 들어가 보면 CSS, JS가 있잖아요. 카피하세요. 카피해서 어디로 가져오냐면 스태틱 디렉토리에 붙이는 거예요. 스태틱이 어디냐면요. 여기요. src 메인 리소시즈의 스태틱에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부트스트랩을 스프링 엔진에 붙여보려고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화면을 만들겠는데요. 먼저 에러 페이지, 에러.html 템플릿에 만드는 겁니다. 템플릿의 에러.html입니다. 네, 에러가 발생했을 때 표시할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list.html인데요. 템플릿 밑에 멤버 폴더를 만드세요. 거기에 list.html 템플릿 밑에 멤버 폴더, 그 폴더에 list.html이요. 리스트 페이지까지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법이 좀 우리가 생소하죠. 문법이 여기 이제 th 콜론이 들어간 건 타임 리프. 자, 지금 이게 HTML이 완성된 게 아니고 템플릿이죠. 얘를 그러면 이제 렌더링 해가지고 이렇게 HTML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HTML인데 템플릿이라는 겁니다. th. 자, 이 at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src 아까 우리 저희 디렉토리 보면 이거요. src 메인 리소시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s는 src 메인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CSS의 부트스트랩 CSS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거의 스태틱 여기까지 말하는 겁니다. src 스태틱 디렉토리에 있는 CSS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경로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트스트랩 CSS를 좀 썼어요. 테이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반복문인데요. 앞에가 개별 콜론 뒤에가 지금은 이제 집합 배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가져와서 출력. 이거 링크 거는 거 주의하시고요. 출력 포맷. 자, 그러면 아직 좀 더 파일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서버를 켜보죠. 자, 서버를 켜보겠습니다. MyJPA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실행시키면 서버가 켜지죠. 자, 켜보겠습니다. 자, 켜졌죠? 켜지고 일단 로컬호스트라고 실행을 해보세요. 로컬호스트 치면은 자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물론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회원 등록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안 만들었잖아요 파일을. 일단 리스트 페이지가 떴잖아요. 자 그리고 이 콘솔을 보세요. 콘솔
다시 한번 제가 껐다 켜볼게요. 자, 아까 이제 지나갔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서버를 켜보면, 자, 중간에, 자, 이 로그를 보세요. 로그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자, 이 부분 보세요. 하이버네이시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콘솔에 드랍 테이블이 나오죠? 멤버가 존재하면 지우세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해주죠? 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지 않았지만 지우고 새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자, 밑에 보니까 아직은 뭐 이제 자료가 없어가지고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됐어요. 테이블. 그러면 이제 저쪽에 이제 멤버 테이블 여기서 MySQL에서요. 한번 셀렉트 해보세요. 멤버. 먼저 유즈를 먼저 하시죠. 유즈 스프링 JP 하고 테이블에 있는데 아직 자료는 없죠. 여기 작업 안 했으니까요. 템플릿 멤버의 write.html 템플릿 멤버의 write.html. 그래서 뭐 폼이에요. 폼이고 이제 부트스트랩이 들어가서 스타일이 좀 들어가서 그런 것이고요. 여태까지 했던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이 서버에 넘어가잖아요. 아이디, 비번, 이름, 이메일, 확인.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등록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넣어볼게요. 테스트로 넣어볼게요. 자, 하면은 들어가죠. 들어가고 리스트가 나오죠. 콘솔 보세요. 콘솔에 보면 지금 했던 작업이 이렇게 SQL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다가 보니까 SQL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셀렉트 또 자, 셀렉트 쿼리 호출되고 있고요. 인서트 쿼리를 보세요. 인서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멤버 테이블에 값들이 들어가는 거 보이고요. 그리고 근데 셀렉트 쿼리는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멤버인데 M 뭐 이런 식으로 알리아스가 시스템에서 만든 알리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쿼리는 잘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만 호출했더니 지금 인서트가 어디예요? 인서트가 이 컨트롤러의 인서트 부분이 여기였죠. 멤버 리파지터리 세이브 하니까 어때요? 인서트 쿼리가 돌아갔다는 거죠. 장고랑 비슷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SQL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세로 들어가고요. 상세 근데 이 로그를 계속 확인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이 쿼리가 돌아갔죠. ID 웨어절이 추가됐어요. 이게 SQL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수정 누르면 비밀번호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에러고요. 이게 수정이 돼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업데이트 됐고요. 또 삭제도 되고요. 그래서 해보면 쿼리가 이렇게 지금 딜리트도 돌아갔고 업데이트도 돌아갔고요. 이런 식으로 SQL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